남들은 제 나이 정도 되면 다 제 짝을 만나게 된다지만 솔직히 말해 저는 아직 짝이 없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나이 50이 넘어서도 애인 없이 서방 없이 그냥 그렇게 혼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점점 외로움이 극에 달하고 밀려오는 것 같답니다. 왜 흔히 말하는 밤이 길기만 한 그런 느낌 말이에요. 커플들끼리 다정이 있는 모습을 볼 때면 부럽기도 하고 자녀와 함께 다니는 부모들 보면 나도 일찍 결혼했으면 저만한 아이 낳고서 가정주부로서 잘 살고 있을 부모가 됐을 텐데 등등 별별 생각이 밀려오면서 외로움도 느끼게 된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는 게 막상 저 혼자만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도 내가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사내들은 저 같은 외모를 별로 좋아하지 않나 봐요. 왜 그러냐면 늘 언제나 인기 없는 노처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볼 때면 하나부터 열까지 왜 이렇게 뜯어고치고 싶은 부위가 많은지 쌍꺼풀 수술, 코 수술 등등 너무나 많아서 열거하기도 어렵네요. 외모지상주의를 꿈꾸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외모에 자신이 없으니 누굴 만나는 것도 쉽지 않답니다. 한 번은 가까운 공원에 산책을 나가게 되었는데 많은 강아지들 틈에서 아주 큰 대형견 한 마리가 유독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갈색빛의 털이 윤기가 잘잘 흐르는 게 몸매도 길쭉하고 정말 너무나 듬직하니 잘생겨서 그 견주에게 한번 만져봐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제 얼굴을 흠칫 보더니만 아무 말 없이 그냥 개 데리고 사라져버렸답니다. 그때 또 한 번 알았어요. 전 누구에게나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보구나 생각했죠. 그래서 앞으로는 남의 개를 만져도 되냐고 물어보기보다 기회가 되면 내가 직접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제가 사는 집은 작은 원룸이었기에 아주 조그만 강아지쯤은 키울 수 있을지 몰라도 대형견을 집에서 키우는 건 무리였죠. 하지만 전 잘생기고 듬직한 대형견을 키우고 싶었답니다. 한 번은 유튜브를 보게 되었는데 영상 속에서 어떤 여자가 대형견을 꼭 껴안고 자고 있는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왜 이렇게 포근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던지 정말 남편 없이도 애인 없이도 그냥 저 개가 애인이자 남편이다 생각하면서 안고 만져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만큼 의젓해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포근해 보였거든요. 물론 이런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대형견을 키우고 싶다는 게 아니라 혼자보단 둘이 낫다고 생각하기에 그게 비록 개일지라도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라 생각하여 대형견을 키우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집보다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꼭 대형견을 키워야겠다는 마음을 두고 있었는데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자꾸 외로움은 극에 달아요. 안 되겠다 생각하여 대형견을 사려고 인터넷을 알아보던 중 유기견에 관한 글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유기견 중에서 대형견 한 마리가 유독 눈에 띄었답니다. 품종은 레브라도 리트리버였는데 얼마나 예쁘게 생겼던지 주인이 버린 건지 아니면 아직 못 찾은 건지 한 달 넘게 주인 연락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연락이 안 오니 대신 키워줄 사람을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개 키울 준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홀린 듯 제가 바로 연락을 했고 그 대형견을 가까스로 제가 키우게 되었답니다. 집에 데리고 왔는데 대형견임에도 불구하고 잘 짖지도 않고 얼마나 순하던지 보니까 수컷이더라고요. 참 듬직하니 예뻤답니다. 따로 교육을 시킬 필요도 없이 대소변 다 가릴 줄 알고 정말 어느 집에서 누군가가 잘 키우다가 잃어버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이름을 듬직이라고 지었어요. 아직 이 나이 이때껏 애인을 사귀어본 적이 없는 저지만 듬직한 애인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듬직이를 데리고 온 첫날 듬직이는 원룸 바닥에서 잤고 저는 침대에서 잤는데 글쎄 자고 일어나 보니 듬직이가 내 침대 옆에서 엎드려 자고 있지 뭐예요. 아니 얘가 언제 올라왔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내가 정말 마음에 들어 내 옆으로 와서 잤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 다음 날은 듬직이와 함께 침대에서 잤는데 저도 유튜브에서 봤던 것처럼 듬직이를 꼭 껴안고 자게 되었어요. 어찌나 포근하고 귀엽던지 이래서 대형견을 키우는구나 싶었죠. 듬직이는 꼭 껴안은 제 얼굴을 정성스럽게 핥아주었습니다. 간지럽지만 듬직이가 저를 정말 좋아한다는 게 느껴졌지요. 그렇게 어느덧 대형견 듬직이와 생활한 지 한 달쯤 지나갈 무렵이었어요. 듬직이 데리고 공원에 산책하러 나갔는데 정말이지 꿈에 그리던 이상형 같은 사내가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는데 걔가 너무 잘생겼다면서 몇 살이냐고 물어보고 만져봐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우리 듬직이를 통해서 저렇게 멋진 사내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니? 듬직이가 정말 복덩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부끄러운 표정으로 만져도 된다고 말하니까 정말 정성스럽게 우리 집 개듬직이를 쓰다듬어 주더라고요. 저렇게 쓰다듬어 주는 저 사내의 손을 보니
힘줄도 많고 손도 크고 정말 저런 손을 가진 사내가 이상형이었는데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했답니다. 그 사내는 한동안 우리 듬직이를 만지면서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여기 사시냐고 물어보면서 자기도 여기 운동 자주 나오는데 이렇게 예쁜 대형견은 처음 본다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까지는 개 안 키웠는데 유기견이라서 키우게 됐다고 하니까 그 순간 저를 대단하게 쳐다보며 정말 좋은 일 하신다고 하지 뭐예요. 그렇게 공원에서 그 사내를 만나고 난 후에 집에 돌아와서 상사병이라도 걸린 듯 자꾸만 그 사내가 생각이 났어요. 손에 힘줄도 많고 손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그 사내가 어찌나 내 마음에 쏙 들던지 나이 50 넘은 노처녀 가슴에 불을 지른 듯 싶었답니다. 그때였어요. 듬직이가 외롭고 힘든 나를 위로해주듯이 갑자기 내 볼을 막 핥아주더라고요. 그 순간 전 간지러운 나머지 그만하라며 듬직이를 저지했지만 듬직이는 이게 재밌는지 저를 아주 쥐락펴락하듯 핥아주면서 가지고 노는 듯 싶었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공원으로 산책을 가게 되었답니다. 혹시나 그 사내가 다시 공원에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차 있었지만 사내는 보이지 않았어요. 뭔가 아쉽다 생각하는 그 순간 그때였어요. 저 멀리 그 사내가 보였고 그 사내도 저를 보고 손을 흔들며 이쪽으로 오고 있었답니다. 보잘것없이 못난 나에게 손을 흔들다니 분명 내가 마음에 들어서 손을 흔든다는 착각을 하게 되었어요. 전 가슴이 뛰기 시작했답니다. 이번에 만나면 무슨 말부터 할까? 저 사내 나이는 찾지만 결혼은 했을까? 아니면 이혼했거나 애인이 있을까? 없다면 어떻게 하여 저 사내 애인이 될 수 있을까? 등등 별의별 생각이 들었죠. 드디어 그 사내가 우리들 곁으로 왔고 저는 보지도 않은 채 듬직이한테 가서 오랜만이라고 그러며 막 쓰다듬어 주더라고요. 저는 안중에도 없는 느낌이었답니다. 그저 듬직이만 보이는 듯 싶었거든요. 공원에서 운동을 격하게 한 건지 목 주위에 땀이 가슴 근육을 타고 흘러내리는데 그 모습이 왜 이렇게 멋져 보이던지 순간 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그 사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강아지 샴푸 냄새는 아닌 것 같고 향수 못 쓰세요? 라고 하는데 순간 가슴이 떨렸고 향수 안 쓴다고 말하니까 향수 안 쓰는데 왜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냐면서 정말 이렇게 좋은 향기는 난생 처음 맡아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날은 그 사내와 더 가까워져서 서로 말을 더 많이 주고받게 되었답니다. 그 사내는 얼마 전에 애인과 헤어져서 솔로라고 그러길래 잘 됐다 싶었답니다. 저보다는 좀 연하였지만 그래도 뭐 아직 솔로인 게 어디냐며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공원에서 몇 번을 더 마주치고 나서 우리는 연락처를 주고받는 사이가 됐고 어느새 우리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사귀게 되었답니다. 정말 꿈만 같았죠. 꿈에 그리던 이상형 같은 사내와 사귀게 되었으니까요. A는 저를 보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 집 원룸으로 찾아왔고 그때마다 행복한 시간을 만끽했답니다. 우리가 함께 있으면 듬직이가 그 가운데 껴서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듯 싶었죠. 하지만 그마저도 너무나 행복했어요. 하루는 애인이 다른 날과 다르게 얼굴빛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으니 아무 일도 아니라고 말하는데 보니까 아무 일도 아니라기엔 정말 다른 날과 다른 것 같아서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지금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저보고 가진 돈이 얼마 있냐고 하길래 지금 1,000만 원 정도 있다고 하니 그거라도 우선 빌려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고 물어보니 예전부터 동생 수술비 때문에 빚이 조금 있었는데 그 빚이 사채가 껴서 요즘 힘들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왠지 사채업자들이 애인에게 해코지라도 할까봐 알았다고 하면서 당장에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꿔서 애인에게 줬어요. 꼭 현금으로 달라고 했거든요. 애인은 고맙다면서 오늘은 이만 가겠다고 하길래 저도 그러라고 하면서 애인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자 애인은 갑자기 나 대신 우리 집 대형견인 듬직이에게 뽀뽀를 하고 이만 간다고 하더라고요. 좀 섭섭했지만 뭐 우리 집 듬직이가 예뻐서 그런 거니까 그러려니 생각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흘렀는데도 애인한테 연락이 없더라고요. 문자와 카톡을 보내도 답장도 없고 안 되겠다 생각하여 전화를 걸어보니 없는 전화번호로 나왔답니다.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요. 애인을 수소문해봤지만 찾을 길이 없었고 공원으로 가봐도 애인은 볼 수 없었죠. 저는 사기를 당한 것이었답니다. 생각해보면 저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 돈이 필요해서 접근한 것 같았죠. 어쩐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남자들은 저를 좋아하지 않는데 저런 멋쟁이가 나에게 사귀자고 했으니 제가 바보같이 그 꼬임에 넘어간 거였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찾을 길이 없었답니다. 한 가지 소름 돋는 건
이 사내가 정말 계획적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휴대폰을 들고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려고 그러면 자기는 찍지 말라고 하면서 나중에 좋은 카메라로 찍자고 매번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자신이 찍히면 나중에 잡히기 쉬우니 그랬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그리고 어디 사는지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누추하다면서 곧 넓은 집으로 이사 갈 거라며 그때 알려준다고 매번 그랬거든요. 이 모든 게 다 사기를 치기 위한 계획이었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우리 듬직이를 부둥켜 안고 서러움에 막 울었답니다. 돈도 잃고 바보처럼 남자한테 이용당한 것 같아서 슬펐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집 듬직이가 저를 핥아주며 위로를 해주었답니다. 정말 이런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듬직이밖에 없는 것 같네요. 잘 들으셨나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앞으로는 보다 빠르게 그때 그 사연에 올라오는 사연과 함께 하실 수 있답니다.